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속어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윤석열 흔들기에 도가 넘은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이 박진 외교부 장관을 29일 날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 외교 선방에서 전혀 성과를 내지를 못했고, 이게 외교 성과가 없다는 것이고, 국격을 손상하고 또 국익을 훼손했다.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해임 건의를 한다. 이게 이제 해임 건의안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박진 장관이 그런 책임을 꼭 져야 할 그런 잘못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줘야죠. 예. 뭐 때문에 국익이 훼손이고, 뭐가 참사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 네. 바이든 조롱했다. 그걸 전제로 할 때만 지금 성립되는 건데, 여하튼 그렇다. 모든 게 맞다. 하더라도 박진 장관이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그런 게 맞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대신 예. 매맞으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기들로서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뭐 또 야당 의원들 요새 영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미국은 반대하면 휘핑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그래요? 매맞기. 그래요? 예, 대신 때려주는 거. 옛날에 유럽도 있었나 봐요. 예. 귀족 아들이 잘못하면은 예. 하인을 대신 때리는 게 있었나 봐요. 유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있었죠. 조선 시절에 대신 가서 매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매 맞고 나면 이제 그때 쌀 같은 거 예, 보상을 해주고 그랬겠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 연좌제가 폐지된 지가 언젠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예. 그렇다고 장관을 무슨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기분 나쁘다는, 이건 한마디로 기분 나쁘니까 너 우리 못 보겠다 이거거든요. 대통령은 어떻게 할 수는 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대신 탄핵한다고 네가 그러는데, 예. 맞아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 해임 건의안 같으면 그거는 법적인 책임보다는 사실 정치적인 책임이니까 맞긴 맞죠. 해임 건의안이. 예. 맞지만은 이게 자기들이 이 해임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걸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해임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봐도 있죠. 이 해임 건의안 전혀 받아들일 가망성이 없는 건데 왜 했느냐? 결국은 전부 다 그 윤석열 대통령 발목 잡기하고, 그래요. 흔드는 거예요. 흔들기 위해서 다수당 그 169석 가지고 있죠. 말도 안 되는, 되지도 않을 거도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이 사람들이 진짜 국정의 거대 야당으로서 국정의 책임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오로지 대통령 발목 잡기만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4개월 이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 가장 핵심 장관을 해임 건의한다는 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어디 나라에도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이고,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누가 보더라도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영어를 잘한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 누가 보더라도 지금 아주 그냥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 때 그 기자들 질문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아마 누가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뭐 그 외교, 정상 외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는 할 수가 있어요. 잘했다 못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런 뭐 비속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바이든이란 말은 헌 바가 없고, 뭐 이 XX는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럼 뭐 저쪽에서 외교 참사를 빚었고 뭐 성과가 없었다는데, 이번에 온 해리스 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또 기시다 총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영국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조문해서 정말 감사하다 그랬죠. 해리스도 노 프로그램 전혀 개의치 않는다. 백악관이라든가 또 국무부에도 그 입장이 나왔잖아요. 거기야말로 이 윤석열 대통령 이번 발언 중립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거기서는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바이든 조롱했으면 상당히 유감을 표시할 거고 예. 아니면은 뭐 노프라블럼 그럴 건데 이건 우리만 지금 양진영으로 갈려 싸우는 거지 제3자인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노코멘트. 예. 아니, 뭐 한미 동맹은 스트롱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거예요. 더불어민주당만 우리나라가 참 잘못했습니다. 지금 100배 사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죄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 미국한테 가서. 예. 일본한테도 그 사죄하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미국한테 사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도 사자성어로 경광부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강부회죠. 전형적인 예. 박진 장관의 그 어떤 잘못을 탓할 게 없으니까 명목은 뭐 국익 훼손이 뭐 외교 참사를 해놓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그 조롱하는 말 그게 장관의 책임이다. 아니 대통령이 그 순식간에 그냥 순간적으로 내뱉는 말을 장관이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가서 입을 뭐 네. 틀어 막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요. 합니까? 설사 그렇다 예.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예. 예. 일본 기시다 총리도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아주 충분히 느꼈다고 그렇게 아주 호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일 관계 이것도 지금 말씀 나눠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완전히 다 망쳐놓은 거죠. 망쳐놔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망쳐놓으면 이게 순식간에 안 돌아온다고요. 그 한일 위안부 같은 것은 정말 노력해서 네.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파괴해버리고 그러니까 죽창가 들고 나선 것 아닙니까? 그게 한일 위안부 문제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게 국가 간의 협약이고 약속이고 그 어떤 계약 아닙니까? 그런데 한 나라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리면요. 국가 격도 떨어지고 우리가 될 수 있는 선진국가서 있죠. 이런 그 사업 같은 거 이렇게 계약 맺고 하려는 이유가 계약이 지켜지는 게 관습적으로 그 사람들의 국격 때문에 보장되어 있거든요. 개인 근데 간에도 마찬가지죠. 공산국가라든가 예. 독재국가 아주 후진국 여기는 쿠데타 한번 일어나 버리면 이거 약속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몰라요. 북한 김정은 안 봤습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다 필요 없다고 다 문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러시아한테 우리가 차고 한 10억 달러인가요? 예. 줬던 거 돈 못 받아 결국 탱크 헬리콥터 받아왔잖아. 할 수 없이 그거라 우리가 이제 우리 법정에 대물 변제만 좀 받아왔는데 그 식으로 이 위안부 문제도 있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인 아닙니까? 예.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파괴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죠. 자기들 진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간의 계약은 지켜줘야지 다음에 일본하고 한국이 다른 그 뭐 사업상의 투자 약정이라든가 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일본에서 그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 체면을 생각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국은 못 믿을 나라다. 안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있죠. 제가 보면은 일본 국가 전체적으로는 좀 나쁜 국가가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2차 예, 대전도. 예. 근데 개인들은 정직하고 약속을 정말 잘 지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 나온 여러 가지 그 일제총독부의 어떤 한국인에 대한 조사, 우리보다 훨씬 많이 했다고요. 보면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약속을 안 지킨다는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식민지에 대한 폄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실 그런 면이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대해서 조금 얕보이게 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문재인 시대 때 한일 관계를 망쳐놓고, 예? 지금 그걸 와서 복원시키려고 지금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죠. 뭐든지 공적은 쌓는 데는 힘들지만 망치는 데는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 예. 예. 그런 걸 갖다가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이 할 말이 있더라도 있죠. 우리가 잘못한 게 있구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무슨 그거 잘했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많이 봤죠. 뭐 죽창가 그렇죠. 들고. 예, 예. 근데 말기에 가서는 임기 말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하고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그때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네. 거기에 이제 김정은도 부르고 시진핑도 부르려고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네. 하려고 그냥 안달복달을 한 거 다 쳐나가는 거 아닙니까? 거의 무릎 꿇다시피 했잖아요. 한 번만. 그래도 결국 못 했잖아요. 일본이 그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볼 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 내부 사정을 모른다 싶지만 일본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그동안 정의당이 거의 민주당에 이중대했죠. 이중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아주 예. 6명이 다 불참했지 예. 않습니까?
그 얼마나 그 정의당이 물론 이제 너무 정책이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 안 맞는 노동 정책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있지만은 정의당 사람 중에는 그런 생각이 바른 사람 몇 명 있더라고 꽤 보니까.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볼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힘있고 마구 밀어붙이는 거 보고 거기에 대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데도 아주 정치를 파탄시키는 네. 그런 뭐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좀 한 게 그 이 해임 결의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여질 만하고 그런 걸 한다면 하는 건 괜찮아요. 예.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안 받아들여질 걸 뻔히 알면서도 쇼하는 일종의 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윤석열 흔들기 그렇죠. 그것밖에 이게 아니죠. 뭐. 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지만 그러나 또 정치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선 그 이재명 기소된 데 대한 분풀이를 어디다 해결은 해야 하고 그런 측면이 또 없지는 않은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는 장관이지만 뭐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엄포랄까? 그런 것도 사실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본풀이도 본풀이지만은 예. 앞으로 더 큰 걸 막자.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갖다 공격하고 그다음 뭐 오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까 정정래 의원이 참 이재명 대표같이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둘이 붙었으니까 이 반사 효과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정직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걸 쪽으로 자꾸 국민들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거고 씌우기 위해서 하는 이쪽은 거거든요. 정직한 사람으로 이렇게 어. 프레임을 서로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씌워가지고 앞으로 수사가 지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한 번에 조금이라도 예. 이 지체시키기 위한 좀 막기 위한 그런 프레임이지. 제가 볼 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태는 결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못하고 국정 운영을 정말 잘못해서 한 게 아니고 우선 좀 발등에 떨어진 불 좀 끄고 보자.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사과 문제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놓고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저쪽에서는 계속 사과하라는 거고 유감 표명이라도 하라는 거고 이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사과를 해야 한다.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조수진 의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사과를 않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과는 못한다. 우선 사실관계가 틀렸고 그 사과를 했을 때 오는 후폭풍이 너무 크다. 이게 이 국내 문제를 떠나서 이 외교 관계까지 연결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트라우마도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 사과 말이죠. 사과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탄핵까지 가버린 네. 거예요. 그 태블릿 PC가 네, 나오면서 네, 네. 사과 바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인 거입니다. 약점 잡은 거죠. 그 태블릿 PC하고 이번 문제는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네. 어떤 태블릿 PC 그거는 대통령의 일단 개인적인 부정행위하고 연결된 거고요. 최순실하고 돈 문제까지. 이거는 뭐 이렇게 그 가십에 가까운 그 말, 예.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게 다 맞다 하더라도 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사과 비싼 것만 해도 맞지 않느냐 우리가. 예, 그래갖고 그걸 또 밀어붙이는 그거 거예요. 거짓말쟁이다. 예. 이때까지 아니라고 하더니만은. 왜 사과하면 이제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사과했으면 정상적인 야당으로서 흔쾌히 받아주고 잘해봅시다. 그거는 네. 뭐 그걸로 끝납시다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의 그 머리 좋은 사람들 프레임 잘 짜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나갈 수를 그럼. 모르고요. 근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도로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하는 거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가지고 이게 오히려 후폭풍을 맞을 수 있는 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 매달릴 게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예. 빨리 진척시켜 가지고 강하게 해야 합니다. 해버리면 돈 받은 게 하나도 드러나 버리면은 예.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의 새끼 이거는 아예 국민들
내리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새끼라고 했다고 할 때, 그 새끼란 거하고, 그거는 돈 한 푼은 관련 안 되는 새끼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금 그 수사받고 있는 문제들은 있죠. 전부 다 엄청난, 심지어 몇 천억, 몇 조까지도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 거대한 부정부패의 고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거품을 물고 있죠. 덤벼드는 이유가 여기서 이런 걸로 프레임 삼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딜을 하든지 뭘 해야지, 안 그랬다가는 이거 다 죽는다, 공멸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수사받아 기소돼 버리면요, 제 생각에는 2024년 총선 망합니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들어서 가지고 아주 바짝 고삐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10월 중순쯤에는 성남 FC 오고 저 변호사비 대납 이 정도는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방탄하는 거죠. 방탄을 갖다가 방탄 너무 정당이고. 신경 쓰다가 만일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까지 된 것도 우리는 별로 탐탁지 않았지만은 자기들도 다 그랬죠. 자기들 평의원에 불과했다. 근데 수사를 받고 했다. 이거 하고 공당의 대표가 됐다는 거하고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이 훨씬 큰 거죠. 같이 구렁텅이에 공멸한다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건수만 잡히면 그러니까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코너에 몰아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 같이 살자. 그러려는 전술 근데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리지만 있죠. 정치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윤석열을 갖다가 한 20년, 30년 노회한 정치인하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그 여당 의원들하고 청와대 참모진이 어떻게 설득시킬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있죠. 수사는 수사고 정치는 정치라는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냥 수십 년 동안 검찰을 했기 때문에 검찰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게 맞든 틀리든 죄 지은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검사들은.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지금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강행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MBC가 그런 사실을 보도를 해갖고 팩트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은 누가 말 못합니다. 그게 언론의 자유고 그러니까요. 또 당연히 권력에 대해서 비판할 자유가 있는 것이 언론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게 해야 건강한 민주주의가 그럼요. 되는데 문제는 그런 팩트를 크로스 체크해서 확인하는 그런 노력을 거의 갖지 않고 어떤 편향된 이념적이라가 정치적 성향 때문에 보도했지 않느냐는 그런 의심을 받는 거, 일종의 가짜 뉴스라는 거. 또 하나는 이쪽에 무슨 일만 생기면은 그냥 뭐 김건희 여사의 그때 무슨 그 발언 녹취록 막 공개하고 뭐 난리 법석을 치면서 침소봉대라 그러죠. 이재명 욕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예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최강욱이 또 욕설하고 뭐 무슨 이상한 얘기 해갖고 짤짤이 짤짤이 뭐 그런 것은 방송을 안 해. 그러면 언론이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게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뭐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선언을 갖고는 있지만 이런 작은 정말 1인 매체에서도 가급적이면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팩트 체크하고 균형을 잡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하면 그게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이 아니죠. 그건 사회적 공기가 아니고 흉기가 되는 거예요. 흉기. 그러니까 그걸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선 언론이 있죠. 사실을 보도하는 거. 그거는 사실을 보도하고 거기에 기해서 비판하는 거. 그건 언론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그런데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느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는 그걸 갖다가 그것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우리 한 건 잡았으니까 우리 칭찬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에다가 지금 그것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엠바고하고 그게 아니 박홍근 원내대표라든가 이 사람들이 뭐 언론 나기 훨씬 전에 벌써 이야기도 하고 그게 뭐 SNS에 올렸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MBC의 태도를 보면은 이 그 야당의 유리한
호재라고 볼 만한 거는 엄청나게 팩트 체크도 안 하는데 우선 보도하고 보고 그다음 여당의 그 불리한 거 이거는 침소 봉대를 해가지고 별거 아닌 것까지 큰 일이 난 것처럼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아까 갤럽에 뭐 나왔지만 24%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예.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데 뭐. 그래서 정말 MBC가 공영방송이라고 한다면은 그에 걸맞는 예. 언론의 본연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대다수 언론인들도 MBC가 좀 기울었다. 그리고 팩트 체크를 제대로 안 했다. 좀 기운 게 아니죠. 많이 기울었죠. 저번에 한동훈 장관 그거 뭐죠? 그 옥중 편지 가지고 저 한동훈 장관하고 그 동아 채널A 사건. 그것도 그때도 MBC가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 광우병부터 한두 개가 아니에요. MBC가 참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저는 사실 요새 MBC를 안 보니까 잘 내용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 언론에 난 거 보고 MBC가 그런 보도했구나 알지. MBC가 그래 어지간하면 9시 뉴스 시청률이 진짜 종편보다 더 낮다는 거 떨어지지 아닙니까?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지도 모르죠.